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제일 핫한 건 바로 이겁니다. GTX A도 B도 C도 아닌 D 노선인데요. A 노선이 내년에 부분 개통하고 C 노선이 올해 말 내년 초 착공할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D 노선이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께서 직접 영종국제도시까지 와서 GTX D를 추진하겠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발표를 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영종도까지 갔냐? 영종도에서 발표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GTX D 노선이 있었는데 여기 영종이 있죠.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영종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김포 장기에서도 출발을 하고 논란이 됐던 거는 이 GTX D가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까지 오고 마느냐? 그래서 김부선이다 라고 막 조롱 아닌 조롱까지 당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김부선이 아니라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는 김강선 아니면은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30분에 주파해버리는 인강선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이 GTX D 노선이 예정대로 이 Y자 이쪽으로 Y자 더블 Y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지역이 호재를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떤 역 근처에 관심이 늘어나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GTX D의 체크 포인트를 알게 되실 거고 시작 전에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대선 공약 노선인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신도림역 이야기도 있고 강동으로 간다 이야기도 있고 고덕쯤 가려나요? 하남 이야기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계속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GTX D 노선 확장하는 GTX D Y자 노선의 경제성 이제 BC 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통 계획을 짤 때 BC 값이 1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경제성을 조사했을 때 1 이상이 나와야지 타당성이 있다 이건데 인천공항,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이 확장하는 Y자 노선의 BC 값이 1.18로 분석이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쉽게 설명드리면 GTX D 노선을 이렇게 더블 Y자로 해서 만들고 인천공항도 가고 김포도 가고 경기 광주, 강남 이런 데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냐 이렇게 할 이유와 가치와 타당성이 있느냐를 조사했더니 이 노선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겠는데? 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GTX D 노선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을 통과하죠. 서울 핵심 순환선 지하철 2호선 한번 볼까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고 2호선을 보면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을 지나가죠.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 GTX D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 이거는 서울 강남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의 급행열차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죠. 좋은 거죠. 핵심 업무지구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곳이 호재를 많이 받는 곳이겠죠. 서측과 동측 중에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동측으로는 요 하남 교산이 있습니다. 이게 교산역이 되든 하남역이 되든 하남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3기 신도시 투자를 할 때 고양 창릉 쪽이 좋겠나요? 하남 교산 쪽이 좋겠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하남 교산이 강남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긴 한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이 창릉역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상 강남 접근성은 창릉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남 교산 쪽도 지하철 3호선 연장 소식이 있긴 하는데 이 지하철 3호선은 가락시장 1원, 대치, 남부터미널, 잠원, 신사, 압구정 이렇게 강남을 지나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핵심 업무지구인 이 2호선 라인 테헤란로 이쪽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 하남 교산 신도시의 아쉬움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 GTX D 노선이잖아요. 잠실, 삼성, 강남 어때요? 이것까지 착공한다면은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 관심도가 엄청 늘어날 걸로 보이죠. 그리고 또 강남과 가까운 동쪽 방향으로 경기 광주역이 있습니다. 경기 광주역은 판교까지
광주역까지 12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환승까지 한다면 신분당선으로 강남역까지 34분이면 갑니다. 광주역 주변이 발전이 좀 안 돼 있었고 배차 간격도 좀 길고 그런 게 있는데 GTX-D가 생기면 모란, 복정, 수서, 삼성 이런 식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강남까지 갈 수 있게 되고, 특히 경기 광주역 주변은 현재 이렇게 몇 개의 아파트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도 좀 있고요. 주변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정 메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기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있죠. 여기에 직접적으로 GTX까지 연결이 되면은 경기 광주에서 모란 쪽으로 해서 위례 쪽으로 해서 수서 강남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 핵심 테헤란으로 직결로 빠르게 갈 수 있는 호재, 서측 방향은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일단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 이쪽에 있는데 서북권이죠. GTX-A가 이런 식으로 강남으로 갑니다. 요거는 A 노선이니까 A 써볼게요. 그런데 이 D 노선은 3기 신도시 신경을 많이 쓴 노선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하남 교산도 그런데 이 좌측으로도 부천 대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 이야기하면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30km 내에 또 공급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공급 플러스 교통,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인천입니다. 인천, 김포와 인천 쪽인데 인천에 많이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은 영종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30분에 주파하게 된다. 강남도 좋겠죠. 인천공항을 빨리 가니까. 그런데 청라와 검단, 인천 지도를 좀 볼까요? 인천 쪽은 서울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쭉 오면은 청라가 있고요. 김포 아래쪽으로 검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송도, 좌측에 영종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도시, 신도시들인데 송도뿐 아니라 다들 아직 개발이 한참 멀었습니다. 항상 아쉬웠던 것은 교통이에요. 교통. 송도도 자족도시다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쉬운 게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종, 청라, 검단 이런 인천의 대규모 개발 도시들이 GTX-D 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선 볼까요? 청라 있고 검단 있습니다. 그리고 D 노선, 이 지역의 염원이죠. D 노선. 김부선 말고 김강선,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자. 장기역입니다. 장기역은 이래저래 좀 호재가 많이 있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역부터 장기역, 마산, 구례, 양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방화역에서 끝나는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돼서 풍무 쪽을 거쳐서 다시 지도 올라올게요. 이게 장기역으로 갈 예정이 있죠. 5호선 연장 노선인데 그 당위성에는 나비 모양으로 생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는데 그 나비 중간에 콤팩트 신도시를 또 개발을 하겠다.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5호선이 검단을 얼마나 통과하고 오느냐의 갈등도 있지만 연장 자체가 자꾸만 연기되고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GTX-D 노선에 빠른 추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장기역으로 GTX-D가 직결 연결된다면,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이게 강남에서 장기역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5호선 연장 호재 플러스 GTX-D 호재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장기역 쪽이 되겠다. 그리고 이 GTX-D는 일반 지하철의 한 2배 정도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변수는 있지만 한 8정거장 이렇게 가는 게 지하철 8정거장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요금이 엄청 비쌀 거다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일반 지하철의 2배 가격? 뭐 그것도 아직은 추측인 거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GTX-D 노선이 대선 공약처럼 좌우 더블 Y자로 추진을 할 거다. BC 값도 1 이상으로 타당성이 있다. 원희룡 장관이 영종도 행사에서 올해 말 내년 초에 GTX-D 확실히 발표를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하지만 신도림, 강동, 하남 등 노선의 변화나 역사의 정확한 위치 결정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자,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언제 착공하냐? 언제 개통하냐? 나 죽기 전에 개통하냐? 이런 댓글이 왠지 달릴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다 부동산 투자자이거나 근미래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접
직접적인 땅값이나 집값이 움직이는 것은 개발 소문이 돌 때, 개발 발표할 때, 뭐 이럴 때도 있지만은 개발 발표까지는 언제든지 계획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착공입니다. 삽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삽을 뜨고 나면은 개통이 지연은 될지언정 계속 추진은 합니다. 지하철 땅을 파다가 멈추진 않아요. GTX-A도 신안산선도 8호선 연장도 삽 떴더니 결국에는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D 노선도 착공, 삽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이나 발목에 잡으려고 개발 발표 시점에 빨리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릎팍, 허벅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착공식 하는 거, 삽 뜨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데 원희룡 장관까지 나와서 올해 말쯤 제대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착공도 삽 뜨는 것도 꽤나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인 교산, 부천, 대장 이런 곳은 정말 관심 갖고 봐야 될 지역들이죠. 그러면 이 GTX 역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과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생방송 강의에서 다 전해드렸고, 강의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추천 영상 상단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1시간이 넘는 영상이니까 편하신 시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